필수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보기에서 주어진 요런 식의 값들을 구하라가 문제네요. 자,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 알파와 베타의 합,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 즉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직접 우리는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 근들의 합과 곱을 개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였고,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구와 누구라고 했나요? 합과 곱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합곱에 대한 얘기는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쵸? 선생님이 최초에 이제 곱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 이야기를 할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은 모든 식을 합과 곱으로서 표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얘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주어진 이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식들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합과 곱으로 표현하여 계산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 자, 이 값은 우리가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일단 그러면 우리 합과 곱을 좀 구하고 갈까요? 자, 여기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오케이 2라는 걸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계산이 될 테니까 얼마입니까? 4 더하기 2가 되어서 6이다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합곱으로 모양만 바꿔주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까지 계산해주면 되니까요. 2의 세제곱 8이고요. 너는 플러스가 되고 이끼리 약분하니까 이렇게 3만 남겠네요. 그래서 11. 그 다음 3번. 자,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대로 전개만 해주면 되겠네요. 알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네요.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그리고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자, 일단 얘네들 분수들의 모양을 통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형을 좀 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분을 좀 해주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로 곱해질 거고요. 이쪽 왼쪽에 있는 분수는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한 모양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분모를 정리를 해주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분자는 알파 베타가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합곱으로 모두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플러스 2 플러스 1 그리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2분의 5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자는 계산하시면 1인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2분의 5의 역수니까 5분의 2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근을 주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완벽한 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물론 뭐 인수분해가 되어진 모양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바로 쓸 수 있죠. 얘네들 두 근의 합, 즉 마이너스 4와 2의 합은요, 이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어서 마이너스 a가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 4와 2의 곱은, 즉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죠. 그쵸? 그래서 그냥 b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a는 얼마, 2, b는 얼마, 마이너스 8 하고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이제 이게 아니고 이 다음 줄에 오는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b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어차피 우리가 a, b 값을 다 구해놨으니까, 자, 얘네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실근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a 플러스 b가 될 테니까 우리는 이 값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가 2였고요. 얘네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값이 3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두 실근이 알파 베타, 두 근이 알파 베타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 요렇게 지금 주어졌는데 얘네들 두 실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근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파 베타의 값이 얼마다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가 그냥 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식으로부터요, 알파 베타에 대하여 그들의 합과 곱을 개수인 a와 b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가 되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곱은 얼마가 됩니까? b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두 번째 식, 요 두 식에서, 자, 요 두 번째 식입니다. 이때 두 근은 너하고 너거든요. 그럼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요게 두 근의 합이 될 거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서 a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근의 곱이죠. 즉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한 모양입니다. 이게 얼마다? a분의 c 2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최초에 첫 번째 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구했던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을 통하여 얘네들 식을 전부 다 뭐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a와 b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고스란히 대입하는 느낌입니다. 그쵸?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는 요렇게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뭐가 될 겁니까? b 곱하기 a는 2다 라고 이렇게 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a 사라지고 b는 1이구나. 그럼 b가 1이니까 a는 2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a, b 값을 모두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뭐 번호는 11번인데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k-1의 x 플러스 k.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하네요. 이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졌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b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비례상수를 도입하여 얘네들 값을 뭡니까? 가정해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근을 뭐라고 넣을 수 있겠습니까?
자, 뭐 a라는 문자를 써볼까요? 그러면 2a와 3a라고 요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두 근의 합, 즉 2a 플러스 3a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k-1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수의 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즉 k가 되는 걸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에 우리는 얘네들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5a는 k-1이고요. 실제로 6a 제곱은 k라고 요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을 해서 구하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자, a가 얼마입니까? 5분의 k-1이죠. 고스란히 a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 곱하기 5분의 k-1의 제곱은 k가 될 거고요. 자, 얘네들 그대로 전개를 해주게 되면요. 25분의 6이고요. 그리고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k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양변에 당연히 25를 먼저 곱해서 개수를 좀 편리하게 보겠죠. 그러면 6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6은 25k가 될 것 같고요. 그대로 넘겨주면 6k 제곱 마이너스 37k 플러스 6은 0이다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좀 보입니까? 6, 1, 그리고 6, 1 부호는 요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또 플러스인가요? 아, 또 이렇게 마이너스죠. 그쵸?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의 인수분해가 6k 마이너스 1 그리고 k-6은 0이 되어서 우리가 k 값이 6분의 1 그리고 또는 6이 되는 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워주고요.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근의 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차이라는 건 둘 중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했을 때 누가 크고 작은지를 모르니까요. 이때는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문자를 써도 좋지만 사실 하나의 문자만 갖고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를 알파라고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알파 플러스 2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실제로 알파, 베타라는 문자보다는요, 내가 문자의 개수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덜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훨씬 실전 문제풀이에서는 계산이 간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은요, 즉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는 일단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2k가 되어서 9분의 2k로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이죠.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요, 9분의 k-5 요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네요. 문자도 두 개, 식도 두 개, 역시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요거 좌변을 조금 이쁘게 정리해주면 2알파 플러스 2죠. 2알파 플러스 2는 9분의 2k가 되어서요, 양변을 2로 나눠 줄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은 9분의 1k가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알파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알파 값을 그대로 이제 써먹을 겁니다. 바로 여기다가 말이죠. 자, 집어넣을 건데
조금 모양을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집어 뭐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군요. 자, 바로 대입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9분의 1k-1 곱하기 9분의 1k 플러스 2까지 하면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너가 9분의 k-5다 라고 나와졌고요. 자, 어이구 합차네요. 제곱하면 81분의 1k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게 바로 9분의 k-5다가 되네요. 양변을 81을 곱해주게 되면 너는 k제곱 마이너스 81이고요. 9가 약분돼서 남으니까요. 9k-45 좌변으로 모두 모아줍시다.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k-12 k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3 또는 12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 근이 비가 어떻다, 차가 어떻다 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두 근을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이용하여 표현했다.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첫 번째 1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한다. 자, 요런 형태가 바뀌어진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 즉 x제곱의 개수를 주어진 상황에서 이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먼저 한번 이쁘게 써보죠. 얘네들을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2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와 두근이 주어지면 인수분해가 되어진 형태로 방정식을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요. 최고차항인 개수 2를 써주고 x-알파분의 1 그리고 x-베타분의 1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2차 방정식을 좀 이쁘게 전개해주면 2배의 x제곱 괄호를 중괄호로 바꾸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x 곱하기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하고 요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이십니까? 벌써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합곱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가능하겠다 느낌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합곱은 어디서 구합니까? 처음에 주어진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알아낸다는 거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입니다.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알파 베타 곱이네요. 얼마입니까? 2잖아요. 요 합과 곱으로 우리가 얘네들 식을 써줄 수 있다. 요렇게 이끌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저 계산해 봅시다. 2배 해주고요. x제곱입니다. 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통분해 주게 되면 자, 이것만 따로 계산해 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되는 거를 익히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따로 정리해 주면요. 너는 알파 베타가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결국 2분의 마이너스 1 합쳐서 2분의 1x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알파 베타가 2니까 너는 플러스 2분의 1이다.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하면 결국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하고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지울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렇게 각각의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두 모양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어떻게 적힐 수 있습니까? x 마이너스에 알파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요렇게 괄호 쳐주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요렇게 괄호 쳐주게 되면 결국 너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에
합이 들어옵니다. 기억납니까? 그쵸? 그래서 합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x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두근의 곱이니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 지금 들어있는 알파와 베타의 모양을요, 우리가 합곱으로만 바꿔줄 수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어차피 여기 합곱은 구해놨으니까, 그쵸? 자,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요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전개 좀 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자, 괄호를 또 바꿔야 되네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요렇게 될 거고요. 다음 플러스 1까지 하고 요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합곱의 모양으로 모두 바꿀 수 있네요. 물론 여기서 요거는 한 번 더 모양을 바꿔야 되지만 뭐 눈에 보이죠, 이제. 그쵸? 자, 그대로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제곱하면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베타가 2니까 전체를 제곱한 거 4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따로 해주면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러므로 얼마입니까? 너는 1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3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여기 미리 여기 앞에 했었군요. 그쵸? 그대로 갖다 쓸걸 뭐 한 거죠? 자, 플러스 3 요렇게 바뀌어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계산해 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5가 돼서 플러스 5x, 그 다음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0까지 적어줘야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죠. 그쵸? 자,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랍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는 사실 실수 범위, 그 중에서도 유리수, 또 그 중에서도 정수 범위에서만 거의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근을 구할 수 있어서 인수분해가 되어진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서 아무리 복잡한 근이라도요, 내가 인수분해되어진 식으로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얘네들 실제로 암만 인수분해 하려고 해도요, 요거를 인수분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 바로 얘를 방정식화한 다음 뭘 구하자? 두근을 구해보자. 자, 바로 x가 근의 공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b 다시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요게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5i 하고 요렇게 우리가 루트 어디 갔습니까? 루트 5i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근을 구했으니까요, 우리가 얘네들 이 2차 방정식화 만든 식을 인수분해 한다면 요렇게 적을 수 있네요. x-의 한근, 즉 1 플러스 루트 5i, 그리고 x 마이너스 다른 한근 1 마이너스 루트 5i 하고 요렇게 적어주시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려고 해도요, 인수분해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근 두 개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짝수 공식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b-가 2가 되고요.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약
6분까지는 안 되는군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요렇게 우리가 두 개의 근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뭐 좀 뚱뚱한 표현이 뚱뚱할 뿐이지 그냥 그대로 적용합시다. x 마이너스 한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그리고 x 마이너스 나머지 한근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하고 요렇게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뭐. 다음 문제. 자,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6일 때 2차 방정식 요렇게 되어진 즉 x 대신 5x-7이 들어오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얘네들 fx식을 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근에 대한 이해를 갖고 문제를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하면, 자, 근의 정의가 뭡니까? 얘네들 방정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x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요, 무조건 x에 알파가 들어오면 너는 0을 무조건 참이 되게 만족한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베타가 들어오면 0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f의 알파는 0, 그리고 f의 베타는 0은 무조건 참이 되는 하나의 관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서요, f의 5x-7은 0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내가 얘네들 두 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누굴 볼 거냐? 이 5x-7이 누가 되면 참 좋겠다? 알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f에 관한 식은 무조건 참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5x-7이 얼마가 되면 참 좋겠다? 베타가 되면 참 좋겠다. 왜? 이것도 f에 관한 식에서는 항상 참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x값이 얼마로서 요 넘어가서 5로 나눠주게 되면 5분의 알파 플러스 7,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x값이 얼마로서 5분의 베타 플러스 7로서 이 두 개의 x값이 무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요 f의 5x-7은 0이라는 식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주어진 식을 참으로 되게 항상 만들 수 있는 x값, 그걸 우리가 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x값이 결국에는 얘네들이 요 두 개의 식이 결국에는 요 주어진 식의 근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표현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x를 내가 계산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의 두 근이 각각 이렇게 되니까요.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쵸?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알파 플러스 7, 그리고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되어서 너는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네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여기 문제 앞에서 합이 6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5분의 20이 되고요. 정답은 4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뭐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실제로 한 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지만 기억해내야죠.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무슨 근이다? 켤레근이다. 켤레근은
근호가 들어있는 부분에서 부호가 반대가 즉 두 개가 나온다 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근이 3 루트 2라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얼마라는 뜻이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 근은 오케이 3 플러스 루트 2다 하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요. 자연스럽게 합과 곱이 a와 b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x제곱 두 개를 더하면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x 곱하면 9 마이너스 2니까요. 7이네요. 그쵸? 플러스 7은 0 하고 요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바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7이다 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 플러스 b가 마지막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니까요. 1이라고 결론은 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또 마찬가지로요. 한 근이 어쩌고저쩌고 자동으로 주는 거죠. 허수단위 i도 결국에는 뭐 근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므로 나머지 한 근 얼마다? 1 마이너스 2i다. 아하, 두 근의 합과 곱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바로 식을 쓸 수 있겠다. 어떻게 됩니까? x제곱 이거 펜의 색깔이 x제곱 두 근의 합은 2네요. 마이너스 2x 자 곱하면 1 플러스 4가 되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5는 0 이게 바로 요렇게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이네요. 그러므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b 값은 얼마? 5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마이너스 b네요. a에서 b를 빼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하고 답 내주면 되겠습니다.